정태정 개쉬운 경찰학 28강입니다. 행정법 파트는 어렵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시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파이팅! 자, 이번 시간엔 346번 보겠습니다. 경찰 책임위원칙. 1번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도 경찰 책임이 인정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 이게 경찰 책임원칙은 뭐 고의과실이라든지 각종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지? 1번은 맞고. 검찰 위반의 상태는 개별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정이 될 수가 있다. 그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제7호 있죠.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있어. 그걸 이제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경찰 위반이 되는 거고, 그지? 그런 경우도 이제 경찰 책임자가 되겠죠. 그다음 3번 경찰권 발동이 차기본칙 위배되면 그것은 위법행위라서, 그지? 일단 위법행위가 되는데 정도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좀 심하면 무효고 조금 경미하면 취소가 되겠죠. 4번 예외적으로 경찰 책임 없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자연법적 근거에서 발동이 된다. 틀렸지? 예외적으로 책임이 없는 자에게 발동하는 경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정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지? 4번 여기 틀린 겁니다. 일단 여기서 개별 조항이 있는 경우는 당연한데 일반적 수권 조항에 근거해서 위헌 방지를 위한 경찰 신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긍정세를 의한다면 당연히 인정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책임문제 위반하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그 위법은 이제 정도에 따라서 이제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음. 347번 책임문제. 경찰 책임의 주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게 여기 주체는 경찰권 활동의 대상을 말하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는 자연인이 되고 또 법인도 되더라 하는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 권리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 책임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가리지 않고 다 되더라는 거지. 그죠?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당연하게 다 되고. 그래서 보통 시험을 낼 때 이렇게 이제 책임의 주체라고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 경찰권 발동의 대상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다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건 대외적으로 경찰 책임 없는 자에게 경찰권이 발동을 함으로써 손실이 만약 입혔다. 반드시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지. 그죠? 4번 다할수 있는 행위들은 다할수 있는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해서 하나의 질서의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이 혼합책임을 말하는 거죠. 혼합책임.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그렇죠? 일부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전체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의 재량이, 그러니까 결정적 위해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경찰에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시에는 신고가 필요 없죠. 그래 이런 시가 모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신고를 해야 되겠지. 근데 불법 시위를 할 때 만약에 주동자만 딱 골라가지고 쏘가스 있잖아. 쟤만 잡아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잡아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경찰권 활동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찰에게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동자만 딱 골라가지고 야, 너 잡아내 할 수도 있고 나 잡아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4번 다른 사람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지? 피지배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찰 위반의 그런 상태죠. 이거 뭐야? 지배자 책임을 말하는 거죠. 지배자 책임. 다른 사람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피지배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찰 위반의 상태. 지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자기 지배 범위 내에서 발생한 데에 대한 대위 책임이나 틀렸지? 음, 자기의 지배 범위 내에서 발생한 데에 대한 대위 책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여기서는 자기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자기 책임. 근본적으로 부모하고 자식 간에 어떤 종업원하고 상장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 종업원이 뭐 잘못했어.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장이 지 감독을 잘못한
교육을 잘못 시킨 데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 해를 잘못하면 부모가 근본적으로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위 책임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자기 책임이고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보통 거예요. 4번이 틀렸습니다. 간부 문제다 보니까, 그죠? 하여튼, 꿈은 이제 3번 같은 거죠. 3번 같은 거. 다수인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해서 하나의 질서 위반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혼합적인 복합적인 말하는 거죠.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경찰권 활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정적 위를 일으키고 있는 자가 누군지 판단해가지고 선택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348번, 이거는 공통정의 법원칙입니다. 행정기본법 12조 제1항. 이 문제 앞에서 한번 본 것 같죠? 법원 파트 할 때. 기본법 12조 1항이 신뢰보원칙이거든요. 자,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를 해야 된다. 행정절차법 4조 2항.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법령 등 해석 또는 행정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때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서 소급해서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신뢰보원칙과 관련되는 겁니다. 이게 신뢰보원칙은 처음에 어떤 사례가 저기 독일의 미망인 사건이라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동서독이 89년도 그때 통일했었는데, 그때 이제 동독에 거주하는 어떤 미망인이 소독에 전화를 한 거야. 공무원한테. 자기가 동독에 수적으로 우리가 이주할 건데, 그러면 이주를 해도 똑같이 그 당시 뭐 연금 있잖아. 연금을 무슨 갖고 있었는데 연금을 줄 건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케이 이게 된 거야. 그래서 동독에 서독으로 이주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 신청 기간이 지나가지고 응? 안 준다고 한 거지. 그것 때문에 소송이 붙은 거거든요. 그때 이제 독일의 행정법원이가 거기에서 신뢰보온칙이죠. 이걸 가져와가지고 이런 경우는 연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되게 유명한데 미망인 사례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신뢰보온칙이 이게 이제 그 인정이 돼가지고 어떤 연금을 지급해야 된다 하는 그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망인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다음 여기 보면은 신뢰보온칙을 금반원의 법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신뢰보온칙은 대륙법계에서 쓰는 말이고 금반원의 법리는 영미법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말 바꾸지 마라 이렇게 그런 뜻이 되겠죠. 이게 여기 에스타펠이라고 쓰거든. 이렇게 영어로 에스타펠이라고 쓰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금반원의 법, 말을 바꾸지 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영미법계에서는 금반원의 법, 대륙법계에서는 신뢰보온칙 이렇게 얘기하지. 여기 보시면 이제 신뢰보온칙이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응?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우리 학설적으로 막 정리를 많이 해뒀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행정기관의 일정은 이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지? 개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냥 이게 법적 안정성 이런 말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그 신뢰보온칙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행정청에서 뭘 해주겠다든지 그런 명시적이든 묵시적인 어떤 운동을 하고 그거를 믿고 투자 같은 걸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거를 지켜줘야 되지. 여기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데 부정한 방법을 쓰잖아. 아이, 그건 안 되겠지. 처음부터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알겠죠? 나중에 취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 그런 거는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은 이런 게 되겠어요. 일단 공적인 견해 표명이고 행정청에서 그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일정한 어떤 행위를 하겠죠. 투자 같은 거. 그 다음에 반하는 어떤 후행 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버리면 여기에 이제 신뢰 본칙을 위반해가지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뢰 본칙에 위반되면 위법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부당 결부 금지 원칙. 앞에서 다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349번 조리상의 한계, 공공의 원칙. 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발동할 수 없다. 사생활 자유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맞고. 그다음 비례 원칙 중에서 필요성의 원칙을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불린다. 틀렸죠? 협의의 비례 원칙은 뭡니까? 상당성, 응? 수인 가능성이지. 필요성은 최소 침해거든. 이게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4번 책임 원칙은 원칙적으로 경찰과 상태를 이야기하는 자. 즉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위험에 대해서 행위 책임자는 상태 책임의 질자에게만 활동이 되게 된다 하는 이게 이제 경찰 책임 원칙이죠.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든가 하는 거. 평등 원칙. 차별 없이 경찰권을 행사해달라 하는 거. 그죠? 답이 2번입니다. 쉽죠? 이거는. 350번도 비례원칙인데 이 비례원칙이 우리가 이제 잘 나오는 이유가 원래 비례원칙이 처음에 이제 경찰 때문에 나오는 원칙이거든. 특히 일반 조항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 잘 보면은 행정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근데 원래는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수권조항이죠. 일반적 수권조항 긍정서 우리 앞에서 배웠지. 그래서 일반 조항에 근거해서 경찰권 발동하면 합령 가능성이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례원칙 같은 조리상의 한계 있죠. 그런 게 나왔다고 얘기하거든. 이렇게. 하지만 개별적인 근거 있죠. 개별적인 근거. 즉 개별적인 수권적인 근거에서 발동된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비례원칙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문제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원래 비례원칙은 일반적인 건강 경찰권이 합령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비례원칙이다. 그게 조리상의 한계거든요. 하지만 개별조항에 근거한 것도 남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별조항의 근거한 경찰권 활동도 이제 비례원칙이 적용되더라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경찰 비례원칙이거든. 경찰에서 처음 나온 원칙이지만 지금 모든 행정령이 다 적용되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2번 특정 행위가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합하고 국민에게 가장 피해가 적으며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된 사익보다 더 커야 적법한 행정작용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좀, 옳다가 있네요. 될 수가 있다. 그다음 3번. 상당수의 원칙을 다른 말로 협의의 비원칙이라거든. 경찰이 어떤 조치가 경찰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도 그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더 큰 경우는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 요거는 쉽게 말해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침해되는 개인적 이익보다 확보되는 공익이 더 커야 돼요. 공익이 커야 되겠다, 그지? 그렇게 그런 걸 말하는 거겠지. 4번 비례원칙은 법률의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어떠하지? 지금 뭐 경찰관 직무집법 1조 2항도 있고 헌법 37조 2항도 있고 또 행정기본법 10조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 있습니다. 틀렸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례원칙 위반하면 위법이잖아, 그지? 위법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돼가지고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고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서 돈 물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이게 틀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제2항, 헌법 37조 2항, 행정기본법 10조 이런 것들. 그다음 경찰법에 보시면 이제 권한남용 금지 있죠. 이것도 사실 관계가 됩니다. 왜 권한남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경찰권 행사를 할 때 어떤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이죠. 그걸 위반하면 권한을 남용했다고 쓰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것도 관련이 돼. 이게요. 351번 일반 원칙. 요것도 앞에서 봤죠? 그지? 여기 법원 파트에서 좀 문제가 좀 중복되는 게 보니까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고 비용을 들여서 투자했겠죠. 그래서 허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총수업자인 난립으로 안정적인 효율적인
청소 업무의 성에 따른 이유, 불허가 처분했다. 그럼 이 신뢰보원칙 위반, 위법하게 되죠. 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 계획성을 하면서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을 하라. 그건 뭐예요? 무당 결부 금지 원칙 위법입니다. 물론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었어도 그 직무의 특성이라든지 비위의 성격이나 정도를 고려해서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감정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다. 결론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것도 맞죠. 그다음 적법, 위법을 불문하고 틀렸지. 적법일 때만 인정되는 겁니다. 재량 준칙에 따른 행정 관행이 성립이 되는 경우라면 행정이 자기 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범위가 적용되는 것은 적법일 때, 불법에서의 평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 기억나죠? 이렇게 위법한 것까지 보호해주지는 않겠지. 또 재량 준칙도 설명했죠. 재량 사무의 기준을 정하는 훈련. 그지? 그 재량 사무는 까딱 잘못하면 같은 건데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상급청에서 하급청으로 재량 사무할 때는 이 기준에 따라서 재량 사무를 처리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훈령을 내려주거든. 그지? 근데 기속행위는 문제가 안 돼. 왜? 법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재량행위는 문제될 수 있으니까 재량 준칙을 내려주지. 그러면 여기에 구속에 대해서 재량행위를 행사를 하겠죠. 그래서 같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거기에 구속이 돼가지고 똑같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지. 근데 쭉 내려온 관행이 적법일 때 구속이 되는 것이지. 위법일 때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 불법에서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합에서 봤던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 말 알아두면 괜찮아. 재량 준칙, 기속행위는 문제가 안 돼. 왜? 기속행위는 처음부터 법에 엄격한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법대로 되죠. 안 하면 위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재량행위일 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 구속의 법리라고 되어 있죠. 평등의 원칙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 그지? 재량 영역, 특히 이제 관계되는 거고, 계속행위는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죠. 왜? 계속행위는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되니까, 법대로 안 하면 위법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량행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352번, 경찰권의 한계. 이거는 예상 문제, 만든 문제네. 그러니까, 1번은 뭐냐면, 자, 우리가 경찰 법규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법률하고 복귀명령. 그러니까 경찰권 한계를 지울 때 법률하고 복귀명령이죠. 즉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걸로 1단계 제약을 하겠죠. 1단계 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경찰권을 발동하는 과정에서 일단 법률이라든지 복귀명령을 지켜야 되겠지. 그거 말하는 거고. 2번은 뭐냐면 2단계 제약으로서 이제 조리상의 한계가 참 중요하다. 모든 것을 성문화된 법률이나 복귀명령으로 다 구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지 보완될 부분은 누가 등장하는 거야? 조리가 등장하는 거지. 특히 우리가 경찰권 활동 같은 경우는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위험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누구에서 발생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불확정 개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해석이 필요한 능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법률에다가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정해가지고 법률하고 법규명령으로 제약을 하고 그 부족한 파트는 이제 비례원칙이라든지 평등원칙이라든지 공공원칙 같은 도리상의 한계 등으로 제약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3번은 일단 비례원칙 같은 경우는 경찰권 활동의 조건과 정도에 관한 원칙 이렇게 표현하시거든. 비례원칙은 그러니까 어느 때 경찰권을 발동하고 얼마만큼 경찰권을 발동하는 가 그게 비례원칙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원칙은 그러니까 사생활 제한원칙을 말하는 거고 경찰 책임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에 관한 원칙 이렇게 이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근데 3번 끝에 게 이게 틀렸죠. 일반 조항에 근거한 것뿐만 아니고 개별 조항에 근거한 것도 다 뭡니까?
비례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안 그래? 앞에서 많이 봤죠? 경찰 비례 원칙은 일반적인 근거에서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개별적의 근거에서 발동된 경찰권에는 적용할 수 없다.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예. 출발은 원래 출발은 일반 조항 때문에 한 거는 맞아요. 그지? 하지만 개별적인 근거한 것도 남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례 원칙이 적용이 된다 하는 거. 몇 번 설명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성 원칙은 뭐냐면 보충성은 보통 불가피한 경우, 2차적, 최후의 수단 이렇게 이제 설명해 줄 수 있지. 사법상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개입을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법적인 보호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의 도움 없이는 법을 실현시키는 것이 무효가 되거나 사실상 어려질 경우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는 개인과 개인 관계는 경찰이 개입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경찰은 무기의 사항도 마찬가지인 거야. 무기를 잘못 사면 사람이 죽잖아.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할 때 무기를 쓰는 거고 대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경비경찰의 법집행 경찰권이라는 것 자체가 보충적으로 사실은 써야 된단 말이야. 처음부터 경찰권을 막 행사버리면 권력성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어쨌든 불가피한 경우에 경찰권 갖다가 제일 마지막 수단으로 써달라 하는 게 보충성 원칙이 되겠어요.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53 비례 원칙 이거는 뭐 앞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수단과 목적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어야 된다 한 거. 그 다음 내부조는 적필상이죠.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이것은 틀렸죠. 적어도 하나는 충족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거고. 실정법적 근거는 헌법 37조 2항, 경직법 1조 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같은 데 있고 그 다음 비례원칙 위반하면 위법이죠. 그러니까 국가발상 책임이 성립이 되지. 그지? 그거 틀렸네. 디귿 미음 두 개가 틀린 거죠. 쉽죠? 이제는. 354번 일반 원칙. 일반 원칙입니다. 일단 비례원칙은 같은 내용인데 헌법 37조 제2항, 경직법 제1조 2항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으로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적어도 하나는 충족을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자, 신뢰보원칙은 행정기관의 일정한 운동의 정당성 또는 종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 있는 실현 보호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 현행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일반법 이게 아니고 아까 신뢰보원칙은 어디서 봤냐면 행정기본법 12조에서 봤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정보공개법하고 신뢰보원칙은 직접적 관련이 없어요. 그 신뢰보원칙은 우리가 행정절차법 4조 에 조금 있다가 또 국세기본법 18조 3항이라든지 조금 있었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행정기본법 12조에다가 신뢰보원칙 좀 요거를 근거를 쭉 제시한 거거든 이게 그래서 정보공개법을 일반법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행정기본법을 일반법으로 잡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리언은 틀렸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신뢰보원칙상 행정이 자기 구속의 원칙이죠. 요거는 행정 관행이 적고 물론이고 위급한 경우도 적용이 돼야 된다. 이 틀렸지?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범위는 적법할 때, 이제 행정의 원칙이 구속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게. 그래서 위법한 것까지 평등하게 해달라. 이렇게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불법에서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재밌는 게 뭐냐 이런 거겠지. 우리가 쭉 관행이 내려오잖아, 그지? 그래서 옆에 다른 주민이 보니까, 이걸 해주세요. 그걸 해주더란 말이지. 다른 사람은 다 주는데 내가 이제 몇 달 좀 지나가지고 가서 해달라니까 안 해주더란 말이야. 그 누구는 해주는데 왜 내가 안 해줘요?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그게 쭉 이런 관행이 있는데 잘못된 관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욕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리얼 같은 경우는 이것도 대표적인 그런 사례죠. 그 신뢰보건책.
요건 어떤 거냐면, 운전하다가 면허 취소 사유가, 해당하는 어떤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알겠죠. 아, 이거 취소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소속 경찰서장이 착오를 해가지고, 경기했거든. 근데 한참 지나가지고 지방청장의 면허를 취소한다. 휴대폰은 신뢰본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이게 실권의 법리라는 게 있어요. 실권의 법리. 이게 이제 행정 그 기본법 10이죠. 그 신뢰보건칙이죠. 거기 2항인가 뭐 나와 있거든. 10여조 2항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운전하다가 위반을 했겠지. 그래서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취소가 될 걸로 이제 예상하고 있었어. 근데 1년 한 10개월쯤 되어가지고 면허를 취소했지. 근데 그거는 이제 정당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3년쯤 지나가지고 면허를 취소한 거는 그런 잘못됐다고 본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게 실권의 문제야. 그지? 그래서 행정청에서 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일단 일정한 기간 내에 예측 가능한 기간 내 있죠. 그때 취소를 해야 되는데 참 지나가지고 취소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실권의 법리거든. 그게 신뢰보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법적 안정성도 사실 어긋나는 거고, 그거와 관련되는 게 리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말이 못겠죠? 그래서 어떤 개인 택시 기사가 위반해가지고, 아, 취소가 되겠구나. 1년 지나도 안 해. 2년 지나도 안 해. 3년쯤 지나가지고 한다는 거 문제가 있죠. 왜 그래? 1년, 2년쯤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취소는 안 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어? 새로운 마음으로 차도 바꾸고 막 해서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한참 지나고 3년쯤 지나가지고 연락을 취소하면 되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게 실권의 법리가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신뢰 원칙에 얻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 리얼, 디귿, 세 개는 틀렸고, 리얼은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아시겠지?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행정절차법 사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지? 여기 이제 있었고, 국세기본법 18조 3항 그런 데도 있고, 막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행정기본법 12조 요거 있잖아, 그지? 이게 2장인데 쭉 내려가면 12조. 응? 행정기본법 2장에 그 12조 보니까 신뢰보원칙, 그지?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금방 제가 실권의 법리라고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하겠죠. 그 2항이 되겠어요. 행정청은 권한 행사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서 국민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당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어? 취소를 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그 기간 내 예측 가능한 기간 내야 되는데 찝혀가지고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실권의 법리. 거기 이제 신뢰보험직이죠. 이거 관련되는 겁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경찰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